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추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추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뇌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적으로 이게 형성한 재물이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시키겠다, 환수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유죄라는 확정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추징 보전이란 건 뭐냐면은 재판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때까지 놔두면은 이 재산이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뭐 가족들이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분을 못하도록 동결시켜 놓는 게 이제 추징 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사상 가압류 같은 거죠.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판결 나기 전까지는 네네네. 일단 가압류해 놓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추징 보전 결정이 내려지는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거는 소명 정도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뇌물을 직접 받은 사람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 단계와 재산 추징 보전 신청 단계와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먼저 영장을 청구를 하고요.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해놓고 기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징 보전 신청을 하겠죠. 영장이 만약에 청구를 하지 않고도 추징 그거는 보전만 할 수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추징 보전 신청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과거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 관련 부분 때문에 36억여 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50억여 원 이상 정도를 좀 추징 보전 신청을 했고 동결이 됐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 피의자 피고인의 재산 전체를 추징 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만약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신동빈 그 회장의 경우에 있어서 70여 원에 있어서 그 추징 보전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 재산 전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재산에 상응하고 추징액에 상응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2013년도 그 아마 재산 그 가액 자체가 공시시가 수준으로 약 그 46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뇌물액이 약 110억이고 또 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재산 전체에 대해서 추진 보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뭐 설치한다든가 재산을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재판이 꼭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전 추진 보전 청구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재판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민사상 가압류에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한 그 수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건 그 정에 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가가 완전하게 다 환수한다. 그와 같은 그 제도적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